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근호를 포함한, 즉 루트가 포함된 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할 것은 제곱근의 곱셈, 즉 루트끼리는 어떻게 곱할 것이냐 라는 거고, 루트 앞에 어떤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해. 그럼 이 값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루트에 2 곱하기 3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3 루트 2 곱하기 4 루트 3 이렇게 돼 있으면 루트 밖에 있는 것들끼리는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루트에 2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 3 루트 2라는 것은 3 곱하기 루트 2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값은 4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면 3, 4 곱하고 그래서 이 값은 12 루트 6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것은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루트끼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곱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일반화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A가 양수이고 뭐 B가 양수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M하고 N이라는 문자가 유리수 범위의 수일 때 이제 첫 번째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 어떻게 된다? 루트에 A, 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 이렇게 얘기하면 M, N 루트 A,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루트의 개수가 더 많어. 그럼 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7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얘를 루트에 2 곱하기 3 곱하기 7 그래서 6, 7에 42 루트 40이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연습을 해볼 건데 근호 안에 즉 루트 안에 어떤 제곱인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서 2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루트의 12를 예를 들어볼게. 그럼 루트 12라는 것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뜻이지. 그러면 요때 요 값은 루트의 무슨 뜻이 되냐면 루트의 곱셈에 의해서 루트의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요 루트 2의 제곱은 얼마가 돼? 2가 되니까 이 값은 2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2 루트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루트 안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루트 안 밖에 있는 것들은 고배로 관계 있을 때 루트 밖에 있는 것은 안으로 들어갈 때 뭐가 된다? 제곱해서 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얘를 식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마이너스는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루트 안에 2만 들어가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 간혹 어떤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루트 밖에는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값 자체가 지금 현재 뭐지? 음수가 된 수잖아. 마이너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루트 안으로 넣으면서 이 값이 뭐가 돼? 양수가 되니까 값이 맞지가 않지. 그러니까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를 넣는 것이 아니고 뭐만 넣는다? 양수인 값만 제곱을 해서 넣는다. 반대로 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제곱근의 곱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수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루트의 뭐 4분의 3 곱하기 루트의 9분의 8 이렇게 되면 루트의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3, 3, 9, 4, 2, 8 그래서 루트의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해 가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곱셈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반대로 뭘 해볼까요? 그렇죠. 나눗셈이라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눗셈이. 그럼 나눗셈이라는 것은 원래 뭐지? 곱하기 역수잖아. 그지? 예를 들어 우리가 A 나누기 B를 했다라고 하면 이 값을 우리는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하니까 나눗셈도 결과적으로는 곱셈의 원리랑 같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하게 되면 이 값은 루트 A 곱하기 뭐가 될까요? 루트의 B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값은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을 합쳐서 루트의 B분의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제곱근의 나눗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죠?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N 루트 B분의 M 루트 A 이렇게 될 수 있고 루트가 아닌 유리수는 n분의 m 하고 루트 b분의 a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루트 분수 제곱근의 나눗셈 형태 자체가 분모 분자가 무리수니까 제곱근이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하고 계산하기 불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럴 때 예를 들어 루트 3 나누기 루트 4 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값은 루트의 4분의 3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 분모가 또 뭐였지? 분모가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이 값은 루트 2의 제곱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서 이 값을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의 12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 값은 루트의 12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 7 이렇게 되니까 요 2의 제곱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근데 분모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루트 3분의 7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곱근의 나눗셈이에요. 곱하기와 원리는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분모가 무리수일 때 무리수분의 어떤 값 이렇게 있을 때 이 분모를 무엇으로 유리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쉽게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3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때 지금 현재 분모가 뭐지? 무리수인 거야. 그래서 얘를 유리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루트 2와 똑같은 값을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지. 루트 2, 루트 2 이렇게 각각을 곱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값의 변화는 없지요. 그럼 이때 분모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3 루트 2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이제 나누는 수 있잖아. 나누는 수. 이 분모가 나누는 수지요. 이 나누는 수를 명확하게 하려는 성질이 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루트 2 하면 사과 한 개를 루트 2 등분해라 라고 하는데 그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너무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2, 루트 2를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2가 되고 분자가 루트 2가 돼서 루트 2라는 이만큼을 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리수를 표현할 때도 분모가 무리수이면 이런 식으로 항상 유리화를 하여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예를 몇 개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3 루트 2분의 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니까 루트 2만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될까? 3 루트 2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6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약분이 되죠? 2, 3. 그래서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제 분모의 유리화 중에서 이런 형태도 나올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뭐 3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분모 전체도 분명히 뭐가 돼요? 무리수가 되지. 그럼 이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똑같은 수를 곱해서 각각을 제곱해야 되는데 지금 루트 2를 제곱해야 되고 1도 제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이게 뭐지?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즉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라는 무엇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여 각각을 제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이제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야. 루트 2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하게 되면 분모는 얼마가 되죠? 1이 되고요. 분자는 3 루트 2 플러스 3. 그래서 3 루트 2 플러스 3이다 라고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값을 곱해서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것, 이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유리화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분모만 유리화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제곱근 표를 읽는 법을 배웠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근호가 포함된 곱셈과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근 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계산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곱근 표를 보면 제곱근 표는 이렇게 돼 있어. 수 이렇게 써 있고 뭐 1.0, 뭐 1.1,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뭐 9.9 그리고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99까지의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0, 1, 2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9까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제곱근표를 만약에 읽으라고 할 때 루트 2.01을 읽어라 그러면 여기서 2.0을 읽고 여기서 1 소수 둘째 자리 1을 읽어서 요 값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단 말이야. 그럼 요 값이 얼마냐면 1.418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1.418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이 제곱근 표는 루트 1.00부터 루트 99.9까지의 값밖에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 만약에 루트 201의 값은 얼마야? 라고 하면 제곱근 표의 값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봐봐. 루트 2.01이 1.418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이렇게 쓴 거야. 2.01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10의 제곱 이게 근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10 루트 2.0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은 10 곱하기 1.418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읽을 수 있다? 14.18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곱근표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값이 더 작아져서 루트 0.0201 이렇게 있는 거야. 나는 요 값밖에 모른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루트에 2.01 곱하기 뭐가 되죠? 100분의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이 100분의 1이라는 요 값은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근호 밖으로 나가면 요 값이 10분의 1이 될 것이고 루트 2.01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10분의 1 곱하기 1.41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겠어? 0.1418이다 라고 해서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값을 읽으려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수의 거듭제곱, 주로 10의 거듭제곱 뭐 이런 형태로 주어져야만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곱근, 근호가 포함된 식의 곱셈과 나눗셈 하는 방법을 기억했고요. 그 다음 나눗셈에서 분모가 무리수인 경우를 우리는 유리수로 바꿔주는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을 했고 그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계산하는 것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